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 이번에 영상 수업, 추석 특집으로 영상 수업 진행하게 됐죠.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좌표평면 그래프부터 들어갈 거예요. 좌표평면 그래프를 원래 두 번을 진행을 할 건데, 우리가 두 번 다 영상이라서 좌표평면을 영상으로만 하고 끝나면 이게 좀 많이 부족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질문도 많이 하셔야 되고 같이 문제도 많이 풀어봐야 되는데 영상으로 하다 보니까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어떻게 수업을 할 거냐. 지금 날짜가 지금이 10월 7일이에요. 10월 7일 화요일이죠. 빨간 날이에요. 빨간 날. 그 다음에 10월 9일 목요일이죠. 그래서 두 번의 영상 수업 진행할 건데 지금 수업은 여기에요. 여기에서 뭘 할 거냐? 심화 문제는 우리가 아무래도 좀 힘들 것 같으니까 자, 여기에서 우리가 좌표평면과 그래프 이 단원이죠. 이 단원이랑 기본 개념이랑 최상위 문제들, 기본 개념이랑 최상위 문제를 좀 풀 거고요. 그 다음에 이때 10월 9일 촬영자 일자는 우리가 정비례 관계를 할 거예요. 왜냐면 개념이 되게 쉽고요. 내용도 되게 조금이야. 조금이라서 기본 개념 최상위 문제 같이 풀고요. 금방 끝나요. 그래서 쉽죠? 그래도 영상 수업하는데 쉬운 단원이 와서 좀 다행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0월 9일자는 마찬가지로 정비례 반비례 기본 개념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최상위 문제 일부만 조금 풀 거예요. 최상위 문제 일부만 좀 풀고 여러분도 숙제를 좀 해오면 조금 더 수월하게 수업을 좀 공부를 좀 해오고 숙제도 해오고 교정까지 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주 화요일 있죠? 그 다음 주 돌아오는 화요일에 우리가 얘랑 얘 질문을 받을 거고요. 질문을 받고 고난이도 문제를 풀 거예요. 그래서 2스텝 같은 경우도 같이 풀 거고요. 그 다음에 3스텝은 우리가 활용 문제는 좀 건너뛰었지만 1차 방정식 활용을 건너뛰었지만 우리 고난도 이제 정비평면과 정비례 반비례는 고난도 그래도 좀 할만해요. 중요하긴 하고. 그래서 돌아오는 수업 시간에 질문 또 프린트도 좀 풀고 우리가 약했던 활용 문제도 사실 조금 더 해야 돼요. 1차 방정식 활용, 1차 활용 조금 더 필요하다. 나중에 좀 특강 개선해서 좀 잡아갈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오면 정확히 시간 가질게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번에 영상 수업을 진행하면서 영상 수업 끝나고 나서 같이 올라오는 시험지 있죠? 1일 테스트 15문제씩 나올 거예요. 1일 테스트를 시험을 둘 다 출력을 하거나 아니면 보면서 노트에 풀어서 채점 교정하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두 개 다 꼭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영상 수업이니까 웬만하면 좀 가볍게 좀 끝내고 돌아올 때 제대로 해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일단 우리가 최상위부터 들어갈 건데요. 최상위 피세요. 최상위 120페이지 피시고요. 그 다음에 계획문 필기노트 좀 펴보세요. 우리 계획문 필기노트에 필기했었죠? 자, 120페이지 좌표평면과 그래프. 자, 우리 말 그대로 제목을 좀 해석을 해보면요. 좌표평면이 등장하고 그래프가 등장해요. 좌표라고 하면 좌자가 앉을 좌자에다가 표시하다 이런 뜻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근데 자리가 어디냐? 극장표 같은 데 있죠? 기본 개념 시간 했었는데 그 자리가 어딘지 찾으려면 좌표가 필요해요. 근데 그 좌표가 수직선 위에서의 좌표가 아니라 평면 위에서의 좌표예요. 평면 위에서의 좌표. 그래서 좌표를 순서상으로 나타낸 거 기억나시나요? 네, 그래서 좌표평면 다시 배우고 그 다음에 좌표평면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현상이나 시기 또는 함수가 등장했을 때 걔네들이 이제 그림으로 나타내는 것을 그래프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천천히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 밑줄 좀 쳐보고요. 선생님이 적는 거는 최대한 계획문에 필기노트에 적어주세요. 자, 우리 1번 순서쌍과 좌표 평면 수직선 위의 점의 좌표 이렇게 나왔어요. 자, 맨 처음에 등장하는 건 수직선이에요. 이게 아직 밑줄 칠 필요 없고요. 자, 이게 수직선이고요. 얘는 축이 하나예요. 그래서 가운데 어떤지 가운데 있고 시초점을 원점이라고 부르고 원점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수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양수라고 부르고요. 왼쪽으로 가는 수들을 전부 음수라고 불러요. 아시겠죠? 수직선에서도 보시면 어떤 점을 딱 찍었을 때 점을 여기 2의 위에다 딱 찍었어. 근데 이 점의 좌표가 도대체 뭐냐? 그러면 거기에 적혀있는 숫자를 읽어주면 돼요. 그래서 이 점을 P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점 P의 좌표는 2, 가로 열고 2 쓰고 가로 닫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였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수직선의 주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게요. 읽어볼게요. 1번 좌표란 수직선 위의 점이 나타내는 수 그리고 원점 좌표가 0인 점 5 그리고 3번 수직선 위의 점 P의 좌표가 A일 때 기호로 PA라고 적는데요.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좌표가 2일 때 P의 2라고 적었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순서쌍 형광펜 좀 칠해볼까요? 순서쌍 좀 적어봅시다. 자, 순서쌍이란 1번 순서쌍. 순서쌍이 뭘까요? 말 그대로 순서를 지키고 쌍으로 나타낸 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2,3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우리가 2는 X좌표를 의미하는 거였고 3은 Y좌표를 의미하는 거였어요. 근데 얘는 좌표뿐만 아니라 그냥 순서쌍으로 나타내기라고 하기만 하면 좌표랑 관계없이 그냥 이렇게 순서쌍으로 나타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두 수의 순서를 생각하여 자 순서 밑줄 순서 형광펜 생각하여 두 수를 짝지어 나타낸 쌍 짝지어 나타낸 쌍 밑줄 짝지어낸 쌍 밑줄 순서를 고려하여 나타낸 쌍을 얘기한다. 나타낸 쌍 있었죠? 자, 중요한 거 어렵지 않은 거고요. 자, 가로 3번. 좌표 평면. 형광펜 칠해볼까요? 좌표 평면. 그래서 우리 여기를 배우는 거죠? 자, 우리 좌표가 있는 평면이라고 그냥 해석하셔도 돼요. 2번. 좌표 평면 갑시다. 자, 우리가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선이에요, 선. 그죠? 근데 축이 하나, 축이 두 개 생기는 순간, 두 직선에 의해서 뭐가 생겨? 면이 생겨요, 면. 중이라고 하정감의 기본 도형이라고 좀 배울 건데요. 지금 두 개 이용해서 하나의 바닥, 면이 생겨요. 2차원이라고 볼 수 있죠. 얘는 1차원이고요. 얘는 2차원. 축이 하나 있으면 3차원.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가로에 있는 걸 X축이라고 부르고 세로선을 Y축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가운데 여기 둘 다 0인 지점을 원점 5라고 불러요. 원점. 자, 그래서 읽어볼게요. 자, 두 수직선의 점 5에서 서로 수직으로 만날 때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1번 좌표축이란 가로의 수직선을 X축, 가로의 수직선을 X축, 세로의 수직선을 Y축이라고 하고 다 아시죠? X축과 Y축을 통틀어 좌표축이라고 한다. 그래서 얘를 얘랑 합쳐서 좌표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 미치실 필요 없고요. 2번 원점이란 두 좌표축이 만나는 점의 좌표는 0,0이죠. 0,0 여기가 0,0이라고 좌표 쓸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좌표 평면이란 좌표축이 정해져 있는 평면을 얘기한다. 좌표축이 정해져 있는 평면. 그러니까 얘를 판바닥을 좌표 평면입니다. 얘는 그림만 그려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점의 좌표를 좀 나타낼게요. 가로 4번에 있으면 4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점을 찍어보고 예시를 해볼게요. 다 그리셔야 돼요. 적혀있는 거. 자, 우리가 여기를 딱 찍었어. 근데 여기 좌표 P, 점 P가 있대요. 그럼 점 P의 좌표, 순서쌍을 나타내는 방법은 뭘까요? 네. 어떻게 하냐면 얘는 X좌표, Y좌표가 둘 다 있어야 돼. 그러면 X좌표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요? X축을 자세히 바라보고 이렇게 수직을 쭉 내려 수선을 쭉 내렸을 때 여기에 적혀있는 수 2라고 하면 X좌표가 2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어떤 점 찍혔을 때 이게 좌표 찾는 거 되게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선을 긋는 경우도 있고 여기다 이렇게 선을 이렇게 선을 엄청 다양하게 쓰는데 무조건 그 X좌표를 구하고 싶으면 X좌표의 수직을 내셔야 돼요.
이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닌데. 그래서 P의 X좌표는 2가 돼요. 그 다음에 Y좌표를 찾고 싶으면 Y축에다가 수선을 이렇게 쭉 내려요. 수선을 내려야 돼요. 수선. 제발 수선 좀 내리세요. 자, 그럼 얘가 3이어서. 그러면 Y좌표는 3이니까, 3 하고 가로 닫으면 순서쌍이 완성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X좌표가 먼저 와야 되고요. Y좌표는 뒤에 와야 돼요. 순서 바꾸면 안 되고 약속이에요, 약속.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방법이 있다. 자, 점 보세요. 자, 그러면 하나의 점 더 찍어볼까요? 자, 이번에는 여기다 한번 찍어봅시다. 자, 이 점 Q라고 했을 때, 자, 우리 X축에다가 수선을 내려서 그려봤더니, 여기는 마이너스 3이에요. 그리고 얘는 이렇게 Y축에 수선을 내려서 봤더니, 얘가 1이라고 적혀 있다고 치면, Q의 좌표는 뭐라고 적어요? 마이너스 3,1. 이렇게 적는 거죠. 이거부터 정확하게 하셔야 돼. 너무 성급하게 정비례 방비에 들어가려고 하지 말고, 이거 점 찍는 것부터 연습 좀 하세요. 자, 그래서 4번 좀 읽어볼게요. 적으시고요. 저 표평면 위의 점 P에서 X축, Y축에 내린 수선과, 자, 여기다 수선 밑줄 치거든요. 수선이 이렇게 어렵나? 수선 되게 어려워요. 수선과 X축, Y축이 만나는 점이 나타내는 수를 각각 A, B라고 한대요. 그때 순서상 A, B를 점 P의 좌표라고 하고요. 여기다 밑줄 쳐볼까요? 순서상 A, B를 P의 좌표 밑줄. 기호로 P, A, B 밑줄. P, A, B 밑줄 같이 나타낸다. 자, 이때 A를 점 P의 X좌표, B를 점 P의 Y좌표라고 한대요. 별거 아니죠? 사실 기본 과정에서 제대로 쓰면 이게 사실 너무 재미없는 내용이야. 네, 미안해요. 자, 좀 면을 제작해보면, 자, 이제 사분면의 개념이 나와요. 사분면서부터. 사분면. 자, 용어 정리 다시 해보면요. 사자는 넉사자, 네사자, 네개자, 네개. 그리고 분자는 나눌 군, 얘는 몇면자. 그러면 면을 4개로 나눈다. 이런 뜻이야. 어떻게 나누죠? 이렇게 쭉쭉 칠해서 하나의 면, 2개의 면, 3개의 면, 4개의 면으로 나누죠. 자, 그러면 얘를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자, 4분면 4개의 면으로 이렇게 X축과 Y축을 위해서 4개의 면이 나눠지는데, 우리가 몇 사분면이 몇 사분면인지 외우셔야 돼요. 어디가 몇 사분면인지. 자, 여기 일단 보시면요. 오른쪽 위에 있죠? 오른쪽 위에는 얘를 제1사분면이라고 불러요. 이게 실제로 이렇게 제자를 좀 빼고 1사분면만 쓸 수도 있는데, 이 1사분면 틀릴 수도 있어요. 실제로 학교 시험에서 주관식으로 얘 몇 사분면이야 썼더니 그냥 1사분면 써버렸어. 그러면 감점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무조건 제자를 붙이셔야 돼요. 제자는 뭘까요? 무슨 번호 매길 때 한자어에서 보통 이렇게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1사분면 그 다음에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요.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여기가 제2사분면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서 여기가 제3사분면이 되는 거죠. 3사분면, 여기가 제4사분면 이렇게 되겠죠. 1, 2, 3, 4. 이건 약속이기 때문에 외우셔야 되고요. 자, 3분면 읽어보세요. 좌표평면은 두 좌표축의 내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이들과 부분에 제1사분면, 제2사분면, 제3사분면, 제4사분면이라고 한대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있어요. 자, 아래 주의라고 있죠. 쭉 한번 배치해보세요. 좌표축 위의 점은 어느 사분면에도 속하지 않는다. 쭉 밑줄. 자, 그리고 얘 쭉으로 적으세요. 짠짠. 자, 좌표축은 개평문에 적으세요. 축은 어느 사분면에도 속하지 않는다. 그냥 옮겨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 자, 좌표축이라면 X축, Y축 얘네들 얘기하는데요. X축이 어떤 점이 있어. 그러니까 점 P라고 해볼게요. 점 P는 몇 사분면 위에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봤어. 그럼 어디에 있어요? 얘는 어느 사분면에도 속하지 않는다 라고 하셔야 돼요. 점 P는 몇 사분면인지 없어. 알겠죠?
경계선 x축, y축이기 때문에 여기는 원서분배에 속하지 않아요. 마찬가지 y축에 있는 저 원점 얘도 속하지 않겠죠. 이해되시죠? 중요해요. 자, 근데 3번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사실 그래프 여기서는 여기 이 개념에서는 별로 중요한 건 없고요. 그때그때 그래프 그리고 그래프를 읽어보면서 해석하는 게 중요해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변수. 자, x, y와 같이 여러 가지 변하는 값 밑줄, 변하는 값 밑줄. 자, 변하는 값을 변수라고 변할 변자어요. 변하는 값 밑줄 넘어가요. 2번 그래프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좌표 평면 위에 그림으로 나타낸 거다. 그림 밑줄, 그림 밑줄. 자, 3번 그래프 2에 자, 두 변수 사이의 증가 감소 등의 변화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자, 변화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밑줄. 변화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밑줄. 네, 동그라미 2번. 두 변수 사이의 변화의 빠르기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자, 변화의 빠르기 밑줄. 변화의 빠르기 밑줄. 자, 우리가 이거 좀 어려웠는데 변화의 빠르기 뭐죠? 변화를 관찰하는 건 이해가 되겠는데 변화의 빠르기가 뭘까요? 자, 그래서 변화의 빠르기 이런 거 적어놓으세요. 변화의 빠르기가 무엇이죠? 변화의 빠르기? 그럼 두 개의 그래프를 좀 비교를 해볼까요? 자, 이런 그래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 그려보세요. 이런 그래프가 있어요. 자, 일단 해석 좀 해볼게요. 자, 여기는 우리 시간이라고 하고요. 시간. 그 다음에 얘는 양초의 길이라고 한번 나볼까요? 양초의 길이는 안 되겠네요. 속력으로 갑시다. 속력. 자, 우리 시간에 따른 속력의 변화를 나타낸 거예요. 자, 그러면 얘 그래프 해석해보면 시간에 따라서 속력이 점점 올라가고 있네. 그러면은 속력이 점점 증가한다. 적어볼까요? 속력이 점점 증가한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이 그래프도 좀 해석을 해볼게요. 자, 얘도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속력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네. 그럼 얘도 마찬가지죠? 얘도 속력이 점점 증가한다. 똑같죠? 얘는 변화를 파악하는 거예요. 변화를 파악하는 거예요. 속력이 어떻게 되고 있어? 감소돼요? 아니요, 증가해요. 속력이 감소해요? 증가해요. 그래서 변화를 나타낸 거고요. 변화의 빠르기. 그럼 얘가 주요 내용은 아니고요. 중요한 내용은 빨간색. 자, 여기 보시면은 속력이 어떻게 빨라지는지 생각해 볼 거예요. 자, 처음에 우리 여기 구간부터 여기 구간, 이 두 사이의 구간을 살짝 볼게요. 자, 우리 같은 시간만큼 여기 1시간을 쳐보면 같은 시간만큼 우리 이만큼 증가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얘 1시간 더 흘렀다고 쳐볼게요. 같은 간데요. 여기 1시간이 또 흘렀어. 그래서 여기 1시간이면 2시간.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 속력에서 속력의 종착지가 여기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 1번, 2번 중에서 같은 시간 동안 속력이 누가 더 빨라졌어요? 1번이죠, 1번. 그렇죠? 그럼 얘는 어때요? 처음에는 속력이 겁나 빨리 빨라졌는데 1시간부터 두 번째 구간에서는 속력이 조금 느리게 진행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적어볼까요? 처음에 빠르게 증가하다가 빠르게 속력이 증가하다가 느리게 증가로 바뀌죠. 자, 그래서 여기 키워드는 뭐냐면 빠르게 증가하다가 느리게 증가로 바뀐다. 그렇죠? 처음엔 빨리 증가했는데 천천히 증가했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프도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자, 얘도 시간을 좀 잘라요. 내가 1시간일 때고 2시간일 때 이렇게 나눴어. 그리고 3시간일 때를 한번 해볼까요? 3시간일 때 이렇게. 자, 우리 1시간 동안의 속력이 어떻게 되세요? 이만큼 증가했어요. 그 다음에
1시간에서 2시간 사이에서는 어떻게 증가했을까요? 조금 더 증가했네요. 자, 그 다음에 3시간까지는 어떻게 되세요? 이만큼 증가했네요. 어때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속력이 느리게 증가하다가 점점 빠르게 증가하죠. 그쵸? 적어볼까요? 자, 느리게 증가하다가, 속력 좀 생각할게요. 증가하다가 빠르게 증가한다. 이거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게 다 시험 문제 나와요. 자, 그래서 느리게 증가하다가 빠르게 증가한다. 자, 그래서 이거 해석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여기에다가 처음 초반에다가 접선을 이렇게 그려봐요. 접선은 나중에 배울 거니까 그냥 참고로 알아주세요. 이 접선이 가파르게 상승돼 있죠? 자, 좀 지나서 여기다 접선을 쭉 그으면 얘는 좀 누워있죠. 처음에는 급하게 상승하다가 나중에 천천히 상승해. 자, 그 다음에 여기다 점 찍고 이렇게 가보면 얘는 처음에 느리게 완만해요. 그럼 여기다 점 찍었더니 이렇게 갑자기 급해지죠. 그래서 느리게 상승하다가 갑자기 급하게 상승해. 느리게 증가하다가 빠르게 증가하죠. 이 차이점이에요. 아시겠죠? 일단 공통은 점점 증가한다는 둘 다 일치해. 근데 어떻게? 얘는 처음에 빨리 하다가 얘는 나중에 늦게. 얘는 처음에 느리게 증가하다가 얘는 나중에 빠르게. 그래서 아래로 불러있냐 위로 불러있냐 이 차이인데 이것만 구분하시면 사실 어려운 건 없어요. 됐죠? 자, 그래서 한번 보시고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문제를 좀 풀어갈 거예요. 그래서 개념 문제 몇 문제 안 되거든요. 몇 문제 안 되니까 이거 좀 풀고 시간 맞추면 바로 저희 정비례 방비에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두 번에 나눠서 수업할 거고요. 자, 121페이지에 1번 풀어보세요. 자, 지금 선생님이 기다려주지는 않을 거예요. 실제 수업처럼 기다리면 또 텀이 길어지고 영상도 길어져서 선생님이 바로 문제 쓰면 바로 여러분이 푸는 시간 주지 않고 바로 문제 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일시정지 좀 눌러놓고 여러분이 좀 다 푼 다음에 다시 재생하시면 돼요. 한 1, 2분 정도 잡고 하세요. 1분이 좋겠다. 1분. 좀 문제가 어렵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냥 눈 이렇게 계속 틀어놓고 보면 안 돼. 그래서 보고 멈췄다가 문제 풀고 다시 확인하고 문제 풀고 확인하고 하셔야 돼요. 네, 그림이 처음부터 복잡하네요. 자, 일단 문제 읽어보시면요. 다음 수직선 위에 5개의 점 A, B, C, D, E의 좌표를 기호로 나타낸 것을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 자, 일단 A 좌표 찾아볼까요? 자, 우리 기준점 중요해요. 자, 우리 하나의 길이는 2분의 1이에요. 자, 2분의 1인데 마이너스 3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2분의 1만큼 왔어. 그러면 마이너스 3에다가 2분의 1을 더해줍니다. 오른쪽으로 갔다는 건 플러스 방향 갔다니까 더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2와 2분의 1이 되고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겠죠. 그래서 A의 좌표 1번 맞네요. A 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5. 여기 쓰는 게 맞아요. 이거 맞고요. 자, 그 다음에 B 갈게요. B는 마찬가지로 얘는 그러면 0에서 출발해볼까? 0에서 얼마만큼 갔어요? 2분의 1만큼 왼쪽으로 갔어. 자, 그러면 얘는 0.5라고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0.5로 써볼게요. 그럼 B의 좌표는 0에서 0.5를 뺀 걸로 가셔야 되죠. 왼쪽으로 가면 빼는 거야.
따라서 0, 마이너스 0.5가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도 맞는 얘기했죠. 자, 그다음에 3번 C좌표 갈게요. 자, C좌표 보시면 0에서 3분의 1만큼 가세요. 그러면 C는 0 플러스 3분의 1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러면 C는 3분의 1이 되겠다. 3분의 1. 얘도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4번 한번 볼까요? 4번에서 D좌표 찾을게요. 자, D좌표는 1에서 오른쪽으로 2분의 1만큼 가세요. 그럼 1 더하기 2분의 1 하면 2분의 3 또는 1.5라고 쓸 수 있어요. 1.5인데 뒤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너무 쉽다. 그죠? 그냥 제곱이라고 적어놨죠? 아니야. 그냥 1.5인데 제곱이라고 써놨기 때문에 4번이 틀렸죠. 그죠? 자, 그 다음에 5번 2는 이 숫자 2로부터 오른쪽으로 4분의 1만큼 갔어요. 즉 0.25만큼 오른쪽으로 갔죠? 그럼 2에서 0.25 더해주면 5번 맞는 얘기를 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됐어요. 자, 그 다음 4번 풀어보세요. 4번 개념 문제 쭉쭉 풀 거예요. 자, 바로 할게요. 이거는 좀 스톱해놓고 푸시고요. 자, 4번 x의 값이 a, b이고요. y의 값은 c, d, e일 때 만들 수 있는 순서상 x, y를 구해요. 자, 여기다가 x, y를 적어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x는 반드시 순서상에서 왼쪽에만 들어갈 수 있고요. 네, y는 오른쪽에만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좀 어려운 학생도 있으니까 한번 만들어보세요. 만들어보는 것도 괜찮아요. 자, 그러면 x에 a를 넣었을 때 y 자리에는 c, d 이 세 가지를 넣을 수 있어요. 다 만들어볼게요. 자, a, c 되고요. a, b 되고요. 그 다음에 a, e 되죠. 그러면 a를 앞에 쓸 때 다 했어. 자, 이번에는 x좌표가 b를 선택할 때 그럼 b, c, e, d, b, e 이렇게 들어가서 총 몇 개? 6개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 다 쓰는 거죠? 다 쓰셔야 돼요. 그래서 얘가 답이다. 근데 보통은 쓰는 것보다는 몇 개인지 물어보는 게 더 맞겠죠? 자, 그러면 우리 얘는 경우의 수로 들어가야 되는데 x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두 가지. 자, 그럼 이 두 가지 각각 한 가지당 몇 개? 세 가지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럼 2 곱하기 3에서 얘는 6가지 이렇게 구하는 게 많이 나올 거다. 사실 좀 어렵지 않아요? 엄청 쉽네요. 넘어갈게요. 122페이지에 6번 풀어보세요. 122페이지 6번. 예, 읽어볼게요. 다음 중 오른쪽 좌표 평면 위의 점의 좌표를 나타낸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을 구하래. 옳지 않은 것을 구하래. 자, A, B, C, D 좌표가 나와 있고요. 얘네들 우리가 아직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좌표를 나타내는 방법 생각해 볼게요. 자, A, X좌표 찾으려면은 X좌표에 X축에 수선 내리면 되고요. Y좌표 Y축에 수선 내리면 되겠죠. 여기 적혀있는 숫자가 우리가 몇이죠? 4와 2 사이네요. 그럼 여기 4가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는 3이라고 적혀있겠죠? 지금 숫자는 안 적혀있지만 3이라고 우리가 추론할 수 있어요. 그러면 A의 좌표는 마이너스 4,3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B좌표로 갈게요. 자, X축의 수선, Y축의 수선 둘 다 내려버려. 자, 그럼 여기는 2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3이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 다음에 C는 그냥 여기 있네.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죠? 자, 얘는 그냥 X좌표 그냥 2로 읽어주면 되고요. Y축에 이렇게 수선 내리면 여기 뭐예요? 0이네. 원점이니까. 그럼 2,0이라고 쓰시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2는 이렇게 내리고 이렇게 내려서 얘는 4,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여기에 3이겠죠? 여기는 마이너스 2라서 3,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거는 답은 2번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3인 마이너스 3인데 마이너스 3,2라고 해놔서 틀렸죠. 그래서 2번이 답입니다. 너무 쉽다. 너무 쉽네요. 넘어갈게요. 너무 쭉쭉 넘어가세요. 그래서 사실 뒤에 있는 문제들이 그냥 조금 6번은 너무 쉽고 뒤에 있는 문제도 좀 다르게 변형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 풀어보고 수업 시간에 좀 질문도 많이 하고 같이 좀 풀어볼게요. 개인 문제풀이 좀 많이 위주로 할 거예요. 위주로. 자, 이번에 125페이지에 19번 풀어보세요. 19번. 자, 여기서 이제 좀 추가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대칭인 점의 좌표가 나와요. 계백문 살짝 펴볼까요? 우리 추상의 앞에 개념에는 없었지만요. 계백문 피고 우리가 추가 정리 좀 해볼게요. 자, 원래는 우리가 기본 개념서에는 이게 사실 너무 당연하게 나와 있긴 한데 그래서 심화 개념에서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얘가 몇 쌍면 위에 있는 점은 부호 판단하는 거 기억나시죠? 부호 판단은 지금 생략할게요. 이게 너무 쉽고요. 그냥 선만 그어보면 다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뭐 할 거냐면 대칭인 점 찾기. 적어보세요. 대칭인 점이 주제로 우리 정리를 좀 해볼 거예요. 자, 우리 어떤 점을 가질 거냐면 자, 우리 라지 T점. 얘가 지금 A고요. 얘가 B라고 볼게요. 그래서 얘는 A, B라는 점이 되고 있어요. 그죠? 그림 그리셔야 돼요.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점 P에 대해서 X축 대칭을 한번 시켜볼 거예요. 그래서 1번 여기다 적을게요. 1번 X축 대칭 시켜봅시다. 그려보세요. 혹시라도 이거 외운 거 까먹었어도요. 그림으로 할 수 있어. 자, X축은 여기에요. X축. 이 점피를 X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요. 그냥 데칼코만 해주면 돼요. X축을 딱 접었을 때 반대편에 찍히는 점. 얘를 X축 대칭인 점이 되겠죠. 그럼 이 점의 좌표는 뭐가 될까요? 얘는 부호가 좀 바뀌어요. 부호가 어떻게 바뀌냐? 자, 얘는 Y좌표가 아래로 쭉쭉 두 번 내려가네. 그러면 여기만큼이 B니까 B만큼 X축에서 아래로 더 내려갔어.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B가 돼요. 자, X축 대칭시켰을 때는 좌표가 A, X좌표는 똑같아요. Y좌표의 부호가 반대로 돼요. 됐죠? 자, X축 대칭시키면 Y의 부호가 바뀌네요. 자, 두 번째 적으시고요. 자, 이번에 Y축 대칭 시켜볼까요? Y축 대칭. 자, Y축을 대칭 시켜보면 얘는 이번에는 Y축 여기니까 얘를 쭉 반대편으로 넘어가서 그리면 되겠죠. 이 점의 좌표는 뭘까요? 얘는 왼쪽으로 A만큼 두 번 갔어. 그러면 마이너스 A가 돼요. 그리고 Y좌표는 똑같죠? Y좌표는 똑같아요. 그래서 얘는 X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고 Y좌표는 그대로 오셔야 돼요. 얘가 Y축 대칭이에요. 이거 사실 외울 필요 없어. 그냥 넘겨보시면 조금만 생각해보면 다 떠올라요. 자, 여기 3번. 자, 이번에는 원점 대칭 해볼게요. 원점 대칭. 자, 1번과 2번은 우리가 선대칭인데요. 예, 3번은 점대칭이에요. 자, 점대칭 어떻게 쓰죠? 점대칭은 이 점을 P를 기준으로 자, 이 점이 원점이에요. 얘가 원점. 그러면 이 기준 P점이랑 대칭인 점을 쭉 일직선으로 연결하고 반대편의 거리가 똑같게 그리시면 돼요. 얘 거리랑 얘가 이렇게 똑같으면 돼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마침
얘 A좌표의 X좌표의 부호도 바뀌고요. Y좌표의 부호도 반대로 바뀌어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X좌표, Y좌표 둘 다 바뀌어요. 얘 개념이 없으니까 좀 추가로 적어주세요. 앞에 있는 없네요. 적어보세요. 됐죠? 자, 그럼 이걸 이용해서 이 19번 문제를 다시 풀어볼게요. 자, A 6,-5와 X축에 대하여 대칭인 점 E 여기다 끊으시고요. 그럼 이 점의 좌표를 찾읍시다. 이 점의 좌표를 A'로 바꿔요. X축 대칭을 시키면 Y의 부가 반대로 바뀌어요. 그럼 X좌표는 그대로 6은 놔두고요. 마이너스 5는 플러스 5로 바뀌어야 돼요. 됐죠? 근데 이 점이 B랑 똑같아요. A'이 B랑 똑같대요. 그러면 여기서 A가 6이고 B가 5랑 맞아야 된다는 소리네요. 별거 아니에요. 너무 쉽게요. 그렇죠? 그래서 A 빼기 B를 하려 A 빼기 B를 계산하면 6 빼기 5로 답은 1이 되겠네요. 1이 되겠네요. 쉽죠? 그래서 너무 기본 개념이었고요. 뒤에 문제는 조금씩 어려울 거예요. 자, 넘어가시고요. 24번 풀어볼게요. 24번 시작. 24번 시작. 자, 봅시다. 24번. 자, 우리 A, B, C 좌표가 주어져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얘네를 세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의 넓이를 찾으세요. 자, 우리 여기 문제에다가 아니면은 앞에 개별문에다가 적어볼까요? 자, 넓이, 좌표평면 접근. 표가 주어진 도형의 삼각형으로 합시다. 아직 도형은 아직 안 나올 것 같고요. 삼각형 넓이 구하기. 얘는요, 두 가지 접근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첫 번째가 뭐냐면, 얘는 X축이나 Y축에 평행한 선분이 하나로 존재하면 쉬운 문제야. 쉬운. 표현해볼게요. 쉬운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선분 하나가 변 하나 또는 여러 개도 상관없어요. 하나가 X축, XY축을 해봅시다. X 또는 Y축과 평행하는 얘는요, 풀어보면 엄청 쉬워요. 그냥 두 가지 정리만 하세요. 자, 첫 번째는 쉬운 문제는 변 하나가 X축, Y축과 평행한 경우. 그리고 간단히 그려볼까요? 자, X축, Y축이 있는데 삼각형을 세 좌표를 찍었더니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X축까지 평행한 상태죠. 그러면 좌표 이용해서 여기 길이 구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구해서 높이 구해서 곱하면 넓이가 쉽게 나와요. 그래서 두 번째가 조금 문제야. 자, 두 번째, 좀 난이도가 올라요. 난이도 좀 오르는 문제. 얘는 어떻게 하냐? 얘는 X축, Y축이랑 평행한 게 없으면 직사각형 만들기. 직사각형 만들고 빈 공간 빼기. 이렇게 접근해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그려볼게요. X축, Y축이 있고요. 삼각형이 어떻게 지키냐면 이렇게 지키고 이렇게 지키고 이렇게 지킨대요. 야, 이거는 어떠한 면도 X축이나 Y축이 평행하지가 않네요. 그렇죠? 자, 그럼 이건 어떻게 접근하냐? 내 넓이를 구하려면 이 둘 색칠하시고요. 그 다음에
각 꼭지점을 모두 지나면서 x축이랑 y축이랑 모두 평행한 직사각형 만드세요. 직사각형, 직사각형, 직사각형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직사각형 만들고요. 자, 빈 공간이 어디요? 빈 공간 여기 직각삼각형, 직각삼각형, 직각삼각형 세 개의 빈 공간이 있네요. 그래서 빨간색 직각삼각형에서 직각삼각형, 직사각형에서 노란색 이 체크된 빈 공간 직각삼각형 구해서 빼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되게 중요해요. 얘는 너무 쉬워서 잘 안 나오고요. 얘가 많이 나와요. 아시겠죠? 적어놓으세요. 계백문에 적으세요. 계백문 멈추고 적으세요. 자, 그러면 24번 문제를 좀 풀어봅시다. 자, 2,4, 마이너스 3,1, 5, 마이너스 1을 꼭지점으로 하면 삼각형 넓이를 구해보자. 자, 일단 얘는 무조건 좌표를 좀 찍으셔야 돼요. 얘가 어떠한 신발끈 공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긴 한데 웬만하면 정말 쓰지 마세요. 쓰지 마세요. 정말 도움 안 돼요. 그죠? 그래서 빨리 풀 수는 있는데 이렇게 풀게끔 나오는 문제들은 실제로 단순하게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변별력 이런 거에서도 그렇고 교과 과정에서 벗어나단 말이야. 그래서 혹시라도 어디서 들어본 게 있으면 무시하죠. 그래서 무조건 둘 중 하나예요. 자, 먼저 좌표 칠까요? 자, 2,4, 2,4 여기가 A좌표고요. 그 다음에 B는 마이너스 3,1이에요. 마이너스 3,1 조금 그러네요. 마이너스 3,1 여기 시키고요. 그 다음에 5, 마이너스 1 그럼 5, 마이너스 1 대충 이쯤에서 여기에다가 시점을 찍으면 되겠죠. 점 찍는 거 사실 좀 어렵네요. 그러면 연결해요. 자, 연결했더니 무슨 상황이에요? 1번 상황이 2번 상황이에요. 그렇죠. 2번 상황이죠. 어려워도 된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x축, y축이 평행하지가 않아요. 따라서 얘는 어떻게 접근하냐면 모든 점을 지나는 직사각형을 그리세요. 직사각형을 그려. 이거 많이 하면 사실 금방 풀어요. 오래 걸릴 거지만. 자, 그러면 이 노란색 그려야 되니까 전체 직사각형 넓이 구해볼까요? 자, 마이너스 3부터 5까지 몇이요? 8이죠. 여기 길이는 마이너스 1부터 4까지 증가했으니까 5네요. 그러면 넓이 S라고 하면 직사각형의 넓이는 8 곱하기 5가 되고요. 그 다음에 직각삼각형 3개 빼야 되죠? 직각삼각형 얘 뺄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씁시다. 얘 8이고요. 자, 여기 길이 몇일까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증가했어. 2네요. 자, 그러면 1부터 4까지 증가했어. 2네요. 3이네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부터 2까지 증가해서 5네요. 얘는 8에서 5 빼면 3이네요. 직각삼각형 다 구할 수 있죠? 자, 그럼 먼저 해볼게요. 얘는 3 곱하기 5를 2로 나누니까 2분의 15. 그럼 얘고요. 얘는 8 곱하기 2를 2로 나누면 8 곱하기 2 한 다음에 2로 나누면 8이죠?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이 삼각형. 이 삼각형은 3 곱하기 5를 2로 나누면 2분의 15죠? 그럼 빼기 2분의 15가 돼요. 자, 그럼 얘는 40이고요. 얘네 세 개 다 더해버릴까요? 얘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15. 여러분 천천히 해보세요. 마이너스 15랑 마이너스 8 더하면 마이너스 23이죠. 그쵸? 마이너스 23. 계산하면 17이 답이 됩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자, 그럼 시간이 좀 돼서요. 우리가 한번 끊었다가 다음 영상으로 접근을 할게요. 그래서 시간 1시간 정도만 나오면 1시간 정도 나오니까 시간 맞춰서 끊고 다시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숙제는 29번까지 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예, 한 번에 또 문제 많이 내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숙제. 뒷상위 라이트. 페이지 117.
원스텝까지 한번 풀어볼게요. 페이지 95 96 문제 별로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 추상이가 좀 빨리 끊겼는데 중간에 한 문제 남았는데 시간 좀 끊어야 돼서 어쩔 수 없어서 끊고 다음 영상 이어서 바로 전개 관계까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고생했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